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여야 사당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6월 임시국회 소집에 착수했는데 이런 상태로 국회가 개문 발표할 경우에는 한국당 반발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전국의 암운이 들을지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는데 한국당 의원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로 당선된 분이죠.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제1당인 한국당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야 사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시켰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 운영에서 제1야당, 네. 명실 상반 야당을 퇴행시킨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는 이 여당에 네.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들 전체가 뭐 똑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네. 그런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국회 정상화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한국당에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또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딴 일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대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인데 그동안에 그 집권 여당은 역대 집권 여당과 달리 일방 통행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네네. 특히 선거구 제도와 관련해서는 소수 정당을 이렇게 무시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합의 정신을 항상 지켜왔는데 이번에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일방적인 이런 이 통행에 대해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뭐 무게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국회 정상화 되지 못하는 한국당의 이유 자체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추경과 패스트 트랙인데 굳이 네. 무게 중심을 보자 그러면은 패스트 트랙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추경이야 과거 역대 야당은 항상 반대해 왔고 네. 여당은 강행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서로 온도 차가 저는 좀 많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잘 아시다시피 18대를 예를 들면 18대 때 그 당시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때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68석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서 선거구제를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의석수도 별로 차이도 나지 않은 데다가 저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그냥 일방 처리하는 데에서 오는 상실감이 야당에게는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이 선거구제를 그냥 일방적으로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명문하에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의 룰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 처리가 바로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시는데. 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당 대표께서는 보수를 괴멸하겠다. 그렇죠. 하는 네. 이런 그 이건 막말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진보를 괴멸하겠다. 그럼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상대의 파트너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이 사고가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주의 정신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상실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되려고 그러면 서로 감정이 좀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네. 상황에서는 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당에서 의원총회 소집해서 대응책 논의하셨는데 다음 대응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은 최소한의 대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당이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많이 가진 쪽에서 양보하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진 쪽에서 양보를 하라. 예, 네. 예. 가진 쪽에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이 마음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었습니다. 경제 청문회를 하자 하면은 네.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여당에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이런 것은 또 왜 너희들이 이 시점에서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여당의 대표는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도대체 뭘 할 만큼 했는지 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여당 쪽과 청와대 정부 쪽에서 굳이 한국당을 자꾸 독하게 만든다라고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네. 예, 뭐 여지, 양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연장선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어제 나경원 대표도 굳이 경제청문회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도 반나절이면 된다 해서 사실상 영수회담을 제의를 다시 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도 만나자 지금 대통령께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남은 나라 그것도 지금 북한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네. 적국입니다. 네. 적국의 수장도 만나겠다고 하면서 네. 같은 나라 예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 1대1로 못 만나겠다.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 네. 묻고 싶고요. 정량한 그 포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만나자면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그런 더군다나 뭐 정치. 예.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가 제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적답을 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 정치에서도 그렇고 또 기타 세계 정치사에서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표싱한 적이 있는지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여당에 좀 되묻고 싶고요. 네. 예, 그래서 진짜 할 만큼 하고 나서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대화에 응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굳이 네. 저는 뭐 한 대표께서도 뭐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매달린다는 느낌 주는 것은 그렇죠. 네.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굳이 뭐 그 부분을 빼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청문회라든지 네네. 최소한의 야당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뭐 여야라고 하지만 명실상부한 야당은 자유한국당 정도라고 네, 그렇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야당 제1야당의 이 어떤 그 존중하는 문화 이것이 조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청문회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는데 다른 이름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그 경제청문회라고 하면 또 어떻습니까? 지금 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연연할 필요 자영업, 없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다 하거든요. 네. 청년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면 저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 나와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네. 사과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네. 좀 추경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추경의 절반 이상이 빚이란 거 혹시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국가 부채가 3조 6천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추경을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야당의 목소리도 좀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지금, 적합한. 네. 그리고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문제거든요. 네. 최저임금이 급진적으로 오름으로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올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한 게 지금 여당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청문회를 자유한국당에서 하자면은 그러면 우리 경제 위기 사항을 한번 진단해보자 하고 이렇게 받아주면은 자연스럽게 국회 정상화에도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청문회를 먼저 수용하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는 것, 그리고 그 국회 정상화에 먼저 합의를 하고 후에 경제청문회에 여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저는 선이든 후든 네. 아무 관계 없다 생각합니다. 선이든 후든 관계없다. 다만 청문회만 예. 받아주면 된다. 네. 여당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는 문화,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그동안에 보수를 괴멸하겠다는 그런 어떤 인식하에서 야당을 대하는 이 모습이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상대가 또 상대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 문화를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모두의 지금 이렇게 감정의 골이 상하게 된 건 결국 패스트트랙 비례대표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네네. 지적하셨는데 이번 20일 날에 토론회 관련해서 열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주 비례대표제 여기에 대해서 숨겨진 좀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새로운 논의 주장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다면 어떤 게 숨겨진 비밀이라고 봅니까? 글쎄요,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30석에서 60석을 늘리겠다는 그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 아마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단을 하고 자유한국당에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30석을. 그럼 30석 또는 60석을 늘리는 거하고 30석을 줄이겠다는 거하고 사실 그 차이를 보면 60석에서 90석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느 부분을 선택할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말 그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국회의원 수를 저는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선거구제를 바꿔가지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비례대표는 결국 직접적으로 국민이 선택한다기 좀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저는 줄여나가는 그런 정치 개혁을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또 당론으로 또 정해놓은 상태고 네,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오는 20일 날 오전에 정책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한승교 사무총장 사퇴 배경 건강상 이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있습니까? 그거는 직접 그분 당사자께 제가 여쭤보지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는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현안에 대해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